네, 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러브캐스트의 박지훈, 김지혜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집을 임차나 혹은 전세 계약을 맺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곰팡이가 핀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해서 그걸 고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도 월세살이를 하고 있어서 좀 관심이 가는 주제입니다. 아마도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뭐 기둥이나 벽, 그리고 배관 누수 같이 아주 큰 공사가 아니면은 대부분 하자보수를 직접 하고 계실 겁니다. 근데 이제 곰팡이나 피었거나 아니면은 누수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 원목 가구들이 좀 상했다, 이런 경우에는 누가 도대체 이거를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좀 문제가 되실 겁니다.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월세를 내고 있는데 내가 내 돈 내고 지금 집에 하자까지 있는데 그걸 수리까지 해야 하냐, 이렇게 물음을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특히 요즘에 월세가 많이 올라서 뭐 한 60만 원, 80만 원,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민법 제623조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. 근데 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월세 60만 원을 내고 집에 살고 있는데 집에 전등이 나갔다 이러면 제가 뭐 임대인한테 전등을 갈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네, 보통 그 수선 의무에 관한 판례를 좀 보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혹은 또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이제 수선이 가능하거나 변경이 가능한 부분, 혹은 임차인의 전적인 관리 영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수선해야 한다 라는 게 일반적인 태도이고, 다만 이제 목적물의 종류나 파손 정도, 비용, 차임 등 이런 것들 좀 고려해 봤을 때 정도가 심해서 임차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 수행할 수 없다, 이 정도에까지 이르면은 이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좀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, 사회통념이라는 게 사실은 쉬운 개념은 아니죠. 근데 만약에 제 전등이 형광등이 아니고 뭐 좀 복잡하다, 전선을 다시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LED 등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? LED 등은 가격도 형광등보다 한 10배 정도 비싸고, 그리고 보통은 출장 오셔가지고 교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장비 같은 것도 소요가 되고,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? 네,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문제되는 게 보일러거든요.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월세방은 또 설치를 해두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냥 쓰다 보면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한 5년, 10년 막 이렇게 쓰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보일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보일러도 조금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단순히 그냥 물 공급만 조금 해주고 그러면은 잘 돌아갈 수 있겠다, 그 정도의 하자라면 사실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고, 근데 이게 전문적으로 이게 업자를 불러가지고 보일러를 수선해가지고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,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수선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이거는 제 지인이 직접 겪은 경우인데,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방이 너무 좋아서 들어갔는데 살다 보니까 뭐 곰팡이가 계속 피는 거예요. 그래서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인께서 고쳐주지 않으니까,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제 호흡기도 조금 안 좋아졌고,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. 이런 경우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일까요? 보통 하자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황인지 불가능한 상황인지 거기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실제 좀 수행했던 사례 중에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, 누수 때문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사안이 있었어요.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, 뭐 거의 벽지 3분의 2 이상이 뭐 곰팡이로 뒤덮이고 그 누수가 굉장히 좀 심한 정도였어요. 그런 케이스에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아들인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담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합의하에 해지시키고 그다음에 보증금도 되돌려 받았던 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. 네, 이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증거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집주인한테 계속 곰팡이가 핀 사진을 보내고 수리를 요구하는 문자 또는 내용 증명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고, 진짜로 뭐 극단적인 경우에 곰팡이 때문에 뭐 호흡기 질환이 왔다 이렇게 하면 진단서 같은 것을 좀 남겨두시면 추후에 그것을 사유로 해서 해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 사례에서도 재판부는 해지를 요구했느냐, 실제 수리를 미리 요구를 했느냐,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느냐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. 그래서 미리미리 증거를 수집하시고 보내시고 수리를 요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좀 찾으셔야 합니다. 네, 매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만
사건이 생기면 증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진 혹은 영상 그리고 녹음 충분히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, 그러니까 꼭 증거 수집 해두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내용 잘 기억해 주셨다가 임차인분들께서는 수선이 필요하면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수선을 요구를 하시고, 임대인분들께서는 뭐 아주 작고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하도록 하고 큰 수선은 빨리빨리 해주셔서 뭐 계약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바닷가 헌팅 포차에서 만났는데 뭐 뜨거운 마음을 보냈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, 이럴 경우에 대처법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. 로우퀘스트 박지훈 김재 변호사의 3분 상담.